고객들이 말하고 있는 그 립스틱의 럭셔리함이 무엇인가, 밀착이라는 속성이라 연관이 좀 되어 있더라고. 공존하기 어렵지만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까. 점점 야위어졌어. 2년 동안 그렇게 야근을 백화점 1층은 안 지나가요? 안 가, 1층 안 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립스틱 특집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김경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의 립스틱 제품을 연구하고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1랩 컬러 연구원 권지영입니다. 하기 전에 두 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진님 다 아시겠지만 모든 브랜드의 립 제품을 저희 팀에서 다 담당하고 있고 마스카라, 라이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품의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트렌드 텍스처, 신대형 기술을 주로 이제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립 제품 컬러를 연구하는 유일한 미대생인 것 같고요. 컬러 관련한 업무를 모두 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 컬러를 분석을 하고 브랜드에 맞춰서 컬러를 만들어서 제안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 선호 컬러들 그리고 피부톤에 맞는 퍼스널 컬러 같은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나 있어. 지영님 있으시겠다. 여기 와서 사람들이랑 음식을 먹는데 뒤에 전성분을 보는 거. 과학적인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걸 점점 줄이고 자꾸 말을 할 때 근거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지영님 뭐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뭐지? 무서워. 특집편 하기 전에 립스틱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립스틱이라는 거는 스틱으로 구성이 돼서 편리하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성 성분들이 있잖아요. 버터, 오일, 그리고 색소가 들어가게 되고 사용감에 따라서 페이스트나 파우더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스며드는 색소여가지고 지속을 어느 정도 내기가 쉬운 반면에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며들지 않는 색소이기 때문에 색소를 어떻게 고정을 오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게 오랫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을 생각할 때도 음식의 맛이 소스의 점도나 재료가 어떤 식으로 구워졌는지 익혀졌는지 그 물성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거랑 똑같이 립스틱 같은 경우에도 같은 컬러라고 해도 매트에 담느냐 글로시에 담느냐 혹은 제형의 밀착이 어떻느냐 혹은 컬러의 발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많이 야위셨어요.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이거 보면은 천장 같은 스티커 얘 공장 들어갈 때 하나씩 주잖아. 카메라 못 찍게. 너무 자주 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한번 모아보자 해서 칭찬 스티커 같은 느낌? 잘했어. 정말 많이 갔구나. 이걸 보면은 우주 클래시를 개발할 때의 느낌이 아직까지 좀 남는다. 뭔가 옛날이랑 되게 다른 느낌의 프로세스 차이가 있는 연구라고 듣긴 했었어요. 어느 정도 제형을 개발해 놓고 고객들한테 이 제형 어떤지 알아보려고 고객 조사를 보통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어. 아예 제형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고객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고객들이 말하고 있는 그 립스틱의 럭셔리함이 무엇인가. 고객 조사가 조금 길었던 것 같아. 여기에서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얘를 제형으로 좀 구현했다. 이게 기존과 많이 다른 프로세스? 초기 프로세스를 되게 탄탄하게 시작을 한 거네요. 고객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집중을 많이 했다? 선물을 가지고 이거 어때?를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정의부터 새롭게 시작한 게 되게 특별하네요. 멋있네.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럭셔리가 뭐였어요? 텍스처는 부드럽게 발리고 입술 위에서는 가볍지만 쫀쫀하게 딱 밀착되는, 컬러 측면에서는 오래 지속되는 기능적인 것까지 추가돼야 이제 럭셔리함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결국에 이거 봤더니 밀착이라는 속성이랑 모든 게 다 연관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밀착이 되면서 부드럽게 발리는 그 두 가지 속성이 같이 구현이 가능한 거야?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되게 잘 발리고 가볍게 발리지만 문질러 보면은 컬러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번지잖아. 저 이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거 바르고 나면 너무 금방 없어져. 이거 막 없어졌잖아요, 다. 지속에 되게 약한 단점이 있고 반면에 그 밀착력이 좋은 애들은 밀착되게 발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컬러가 고르게 바르지 않는다거나 나는 이런 걸 더 싫어하거든. 이렇게 입술 위에 발랐을 때 무거워. 머리카락 막 붙을 것 같고.
밀착과 부드러운 가벼움, 공존하기 어렵지만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답을 찾아가는 가장 주요한 목표였어요. 엄청 시소같이 서로 구현이 잘 안 되는 거 때문에 오래 연구를 하신 거네요. 얼마나 하셨어요, 연구를? 사실 밀착은 립스틱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주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가 꾸준히 되어 있었고, 고객 조사랑 병행을 해서 럭셔리함의 그 밀착에 대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한 2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트렌디한 제품들은 빨리빨리 하는 건 진짜 수개월 안에도 압축적으로 해서 나가는데 2년을 그렇게 보내신 거니까 그럼 되게 고민도 엄청 많이 담겨 있으시겠네요, 이 안에. 근데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그 특징을 살리려다 보니까 이게 원료를 뭐 한두 개 뭐 바꿔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 아예 뼈대부터 이제 바꾸고 검증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맞아, 기억나는 게 점점 야위어졌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지 이게 되게 막막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뭔가 해결책을 찾으신 거예요? 기술 이름명을 붙였는데 럭셔리 앵커핏 기술. 텍스처는 좀 더 부드럽고 쫀쫀하게, 컬러는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텍스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는 앵커릿 포뮬라의 핵심 기술, 그 다음에 얘는 기존에 있는 주요 원료들을 좀 과량으로 넣어서 극대화시킨 제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앵커릿 포뮬라 같은 경우는 쫀득쫀득한 텍스처예요. 보면은 쫀득쫀득한 텍스처가 쫀득쫀득해. 되게 쫀득쫀득한 텍스처가 입술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밀착이 되고, 입술 위에서는 끈적이지 않게 되게 얇게 피팅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컬러 지속에 대한 기술인데, 투명한 제형 안에 컬러를 넣다 보니까 색깔이 좀 더 선명해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어발처럼 이렇게 다리가 많은 구조의 원료가 색소를 갖고 피부에 착 밀착되게 지속력을 높였고, 두 번째로는 색소 자체도 이렇게 피부에 좀 친한 그런 성분을 표면 처리를 해서 색소가 좀 더 오래 붙을 수 있도록 이런 지속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보통은 립스틱이 8시간 컬러 지속이면은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얘는 무려 12시간. 저 발라볼래요. 저도 근데 사실 지금 바르고 왔는데 꽤 시간이 됐는데도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레드 컬러의 지속력은 좋잖아요, 대부분. 근데 경진님 갖고 계신 이런 베이지 컬러에서도 동일하게 그 지속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투명한 애니까 색이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립스틱인데도 이렇게 비치듯이 발리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야근을 백화점 1층은 안 지나가요. 안 가, 1층 안 가. 야, 이게 맞아. 예쁘대 하면서 보러 갔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쓱 발라보고 이렇게 자꾸 손가락으로 문질러요. 그래도 열정이 있어. 열정이 있는 거야. 텍스처가 도대체 뭔데? 열정이 막 있는 이러면서. 거야. 그리고 보는 관점이 되게 달라진 게 막 여러 개를 막 해보고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어요. 컬러 비교하려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슬쩍 뭐 바르는지 계속 봐요. 맞아. 너 어디 거 바르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딜 가나 계속 시장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일부러 안 하려고 1층을 일부러 피하고. 맞아. 뭔가 지영님도 수연님 못지않게 엄청 큰 프로젝트로 움직였다고. 헤라는 서울 뷰티를 실현하는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표 립스틱의 서울의 이미지를 담고 싶었어요. 서울리스타의 페르소나랑 서울스러움을 재정의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어떻게 재정의가 됐나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인 제이든 초와 마케터분들, 연구원분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의견을 좀 모았고 여러 차례의 그 워크숍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페르소나를 정했던 것 같아요. 아트 디렉터 분들이랑도 같이 하셨구나.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페르소나의 키워드는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련되고 굉장히 미니멀하고 그치만 멋스러워요. 권지영.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클래식함 속에 엣지? 멋있다. 단정한 도발?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단정하게 좀 도발되고 있나요 지금? 충분히 도발적인. 근데 이게 컬러로 이어진다는 게 조금 상상이
상상이 안 되는데 서울을 이제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이든 초의 스와치나 3D 작업물, 서울 이미지들, 런웨이의 뭐 메이크업 룩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빛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3D 작업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립스틱은 2D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저희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면서 그렇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묘하고 되게 섬세하게 변하는 그런 컬러감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입술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펄들을 좀 사용을 했고 코팅 처리를 한 신규 색소를 접목을 하면서 톤이 다운되지만 자연스럽고 화사한 컬러감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되게 궁금한데 색깔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수연이께서 이건가요? 보여주고 계시는데 서울 레드 개토 색깔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누드에서부터 뭐 코랄, 핑크, 브라운, 레드 다양한 오묘하고 엣지 있는 컬러 10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이 중에서 제일 나의 애정이 많이 들어갔다 혹은 가장 고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서울 레드를 꼽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거였던 거죠? 샤넬이나 디올 하면 떠오르는 레드 컬러가 있죠. 이게 과연 아시아인의 얼굴 톤에 맞는 걸까? 헤라만의 레드를 개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천연도료에서 시작하는 오치를 입힌 단추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단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본질적으로 우러나오는 컬러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스러웠고 그 부분이 서울 리스타의 페르소나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서울 레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색수로 자연스러운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의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담백한 컬러, RGB 컬러 중에서 GB는 0이고 되게 담백한 레드 컬러로 일단 지영님한테는 잘 어울리지만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 이게 되게 딥한 느낌이 있는데 텁텁한 느낌이 아니네요. 되게 진짜 맑은 느낌이네요. 맑은 느낌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딱 그 부분을 좀 추구하고 싶었고 이게 셋 다 같은 컬러인데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레드가 확실히 오묘하고 되게 맑은데 차분하고 이렇게 좋은 거는 레드 컬러가 역시 제일 좋은 거죠? 대부분 레드 컬러를 바르면 되게 밀착이 잘 되는데 베이지 컬러를 바르면 약간 붕 뜨고 미끌미끌 하잖아. 오일을 흡유하는 흡유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베이지 컬러에서는 조금 더 미끌거리는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로즈 클래시에서는 그 기술이 전호수에 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텍스처를 하나하나 정말 여러 번 튜닝을 해서 전 라인의 텍스처가 동일하게. 근데 진짜 베이지 발랐는데 되게 쫀득쫀득 말랑말랑한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지속력도 베이지에서는 기대하기 되게 어려운데 동일한 텍스처, 동일한 색소 이런 것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베이지 컬러도 레드 못지않게 오래 지속되는 효과도 볼 수 있었어. 베이지나 약간 누디한 컬러 좋아하긴 하는데 매트를 쓰고 립밤을 얹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얘는 그냥 얘만 써도 그냥 얘만 써도 괜찮거든요. 다른 제품들이 훨씬 오래 갈 거야 아마. 주세요. 주세요. 이거 저 주세요. 오늘 드리면 되나요? 처음에 립사를 하고 나서 화장품 회사니까 엄청 화장 많이 하고 올 것 같고 근데 다들 립을 하나도 안 바르고 오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저는 가끔 여기 입술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계속 바르고 지우다 보면 너무 아프니까. 팔뚝에 계속 칠하다 보면 지금도 색깔이 봐봐. 알록달록하잖아. 처음에 부모님이 진짜 놀랐어요. 팔이 왜 그래? 집에는 제대로 된 립스틱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립스틱 컬러 그렇게 많이 만들고 하는데 쓰려고 보면 라벨 붙은 맞아. 라벨 붙은 애들. 얘기할수록 씁쓸하네. 그래도 되게 좋은 점은 퇴근할 때 오늘은 뭐 바르지? 그 생각했어. 되게 좋지 않아요? 되게 좋은 게 눈치 안 보고 화장을 그냥 맞아. 사무실에서 보통 사무실에서 화장을 하면 좀 눈치 보이지 않나? 리뷰하는 우리 폰팅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냥 대놓고 그냥 맞아요.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다양한 색상을 발라보게 되니까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타사 제품을 완제품을 쓱 발라보면 거기에 성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대장금.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런 거는 있지. 알죠. 응.
좀 약간 특이한 텍스처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인 제품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간 애들을 대충 아 이거 썼겠네. 맞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립스틱 같은 경우도 밀착이 이렇게 폴리부틴 계열에서 오는 밀착이 있고 또 원료마다 약간 주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특정 어떤 원료 썼겠네라기보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겠네. 뭐 왁스류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뭐 버터류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대형이라고 한다거나 뭐 밀착을 많이 뭐 페이스트류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뭐 대략적인 뭐 이런 것들은 컬러 같은 경우는 컬러를 딱 보면은 오래된 장인분들은 색소의 조합을 어느 정도 한번 그냥 딱 발라보면 아는 것 같긴 해요. 오늘 이것으로 촬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없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경진님 오늘 진행 잘하실 수 있죠? 잘 부탁드려요. 편집 잘해주시고. 편집 잘해주시고. 메이크업 잘해주시고. 누구 있어야 돼요.